주식은 엉망진창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거 꼭 사세요 해가지고 샀는데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얼마나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아, 스캘핑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게 네. 몇 월 며칠자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냐. 사실 사고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언제 팔지도 진짜 힘들고 재무제표도 보고 뉴스도 봤는데 내가 샀어. 근데 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우리 부터비에 오신 분 중에 이거 꼭 사세요 해가지고 샀는데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아, 네네. 폭로. 네.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약 10% 근절이에요. 얼마나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아, 스캘핑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면? 초단타 매매를 하고 계신 중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한 4, 5개월 됐나? 4, 5개월 만에 오른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면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게 몇 월 며칠자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냐. 답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없죠. 중요한 거는 3초 후에 오를 것 같아? 30초 후에 오를 것 같아? 3개월 후에 오를 것 같아? 3년 안에 오를 것 같아? 30년 안에 오를 것 같아? 예측의 레인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어떤 분이 사고 하여튼 한 달 후에 시세 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현실적으로. 토지를 갖고 막 스윙 트레이딩을 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사고 1, 2년 정도 물려 있을 수 있는 걸 너무나 당연시 하잖아요. 주식도 현실적으로는 사자마자 10초 후에 마이너스 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질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안 따질 거예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네. 그 레인지가 존재하는데 주식은 엉망진창이에요. 어제 어떤 교사님들 모임에서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드리다가 일반인이 하기 좋은 스윙 트레이딩 기간은 몇 시간이냐. 근데 그런 건 없어요. 1초인 경우도 있고 1000분의 1초일 수도 있어요. 1000분의 1초를 밀리세컨드라고 하죠. 그것에 다시 1000분의 1초, 100만분의 1초를 이제 마이크로세컨드라고 해요. 1초 미만이 되면은 기계로만 해야 돼요. 근데 그 기계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사서 500 마이크로세컨드 후에 올라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떨어져 있으면 손절해야지. 어머나! 라고 이런 거를 프로그래밍 해둔 기계들이란 말이죠. 그 레인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레인지잖아요.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한 레인지를 가지고 싸우는데 어떤 직장인이 저는 3일이 맞을 것 같아요는 자기 스타일이 3일이 맞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화장실에서 매매하기에는 3일에 한 번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편의성을 위해 시장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죠. 그런데 누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줄 때도 여의도에서는 흔히 한 2-3달 후에 오를 종목들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근데 반면에 개인 투자 고수분들은 3년 후에 오를 사실 1년간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더 저가 매수 계속? 난 1년간 사고 1년간 묵히고 3년 차에 수확을 하겠다 라는 종목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생각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얘는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1년 동안 사자 그리고 3년 후에 수확합시다 300% 납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면 잘못 전해 들은 사람이 이거 왜 빠졌냐 사있구나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물어보자. 기간을 물어봐야겠네. 맞네. 그래서 어떤 기법이냐 자기한테 맞는 기법이냐도 중요하고 어떤 타임프레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냐 어떤 근거로 들어갔냐 이런 게 다 중요하죠. 그러면 진짜 저희가 괜히 기간 책정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일희일비 할 바에야 정말 AI, 인공지능 투자가 더 낫다고도 정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특정 이상 손실을 안 나게 방어해줬으면 좋겠고 높은 확률로 중요한 수익대를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 가끔 큰 기회가 나면 확 땡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고객님 고위험 고수익이고 저위험 저수익이에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상품의 고객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익숙해요 이제 사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처럼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해줘야 정상이죠. 고객이 원하는 것은 그거고 다 이유가 있어요. 트레이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국민연금이 돈 맡기면 당연히 다 그렇게 해줍니다. 상품에 고객을 맞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뭐해서 PT 헬스장을 하고 있으면 다이어트 상품을 만든 다음에 이 상품을 잘 할 사람 빼고는 다 가라. 그렇네. 누가 찾아와도 똑같은 상품 그냥 가세요. 맞춤화 PT는 비싸요. 라는 식으로 AI가 없던 시절에 인공지능이 없던 시절에 소프트웨어가 없던 시절에 그렇게 효율적이었었는데 이제는 니즈가 복잡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델링을 통해서 미래의 경우의 수들을 끼워 맞춰서 훨씬 현명하게 운용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공지능이 반드시 해줘야 되고 3, 4년 후에는 100만 개, 1000만 개의 계좌에 자신을 반영한 인공지능들이 다 붙어서 따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야 그 제대로 된 금융이 되겠죠. Customized 된. 그쵸. Personalized 된. 그러니까 영어 갑자기 쓴다니까. 네.
대표님, 네. 제가 그래도 진행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가려운 데를 더 좀 긁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거의 실제로 끝나가고 있으니까 네. 어떤 좀 섹터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기간이 이런 거. 어느 정도죠?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확률이 높은 건가요? 오르는 폭이 큰 건가요? 아니면 덜 떨어질 확률이 적은 건가요? 확률이 높은 것. 100%까지는 아니라도 은행 이상의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은 것. 이게 괜찮죠, 그렇죠? 은행이 100%라면 95%짜리도 있고 9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오. 주식은 한 55%라고 봐야죠. 높아질수록 수익률 전체적으로 떨어지겠죠. 네. 예를 들어서 95%의 확률로 내가 은행보다 한 1.5배, 2배, 3배 정도로 원한다면 너무 좋아요, 그 정도. 무조건 ELS예요. ELS? 근데 D자 들어간 DLS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워낙 복잡한 게 많아서 B는 안 돼. ELS 혹은 ELB 정도는 ELB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 아, 맞아. 네. 그 수익률 보니까 좀 짜증나던데요? ELB요? 예. 그래서 뭐야? 바로 제쪽. 맞아. 네. 그래도 예금보다 좀 높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네. 3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으로 하면요. 예. 지금 저희가 불릴레오에 내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오.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나온 지 좀 됐는데 너무 좋다. 지금 인플레이션 이제 오고 있잖아. 그죠? 지금 예. 인플레이션이 올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행여 금리 다 잡혀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라면은 저렇게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자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시나리오가 있다. 여기에 뭐 어떤 종목이 담겨 있나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네. 보여드려도 되나요? 예, 이런 거 좋아해요 저희.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에너지 산업, 인프라 산업, 원자재 6개월에서 3개월 전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을 종목들이 많이 그쵸. 보인다 진짜. 예. 너무 볼러타일하지 않게 네. 컨트롤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들, 시나리오들을 생각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런 시나리오들이 뭐 굉장히 완벽하거나 항상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금융 데이터를 사용해서 접근한다면 불필요한 리스크는 좀 줄이고 네. 기회는 좀 더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공부가 정말 되겠네요. 같이. 공부 앱으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공부 앱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따라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꾸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해서 그렇지. 나의 시나리오는 뭐라고 해야 될까? 경우의 수를 적어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고 네.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보자. 어. 미리 사전에 적어두면은 그때가 됐을 때 되게 맥락이 생겨요. 이런 게 변화했나? 변화 안 했나? 그럼 이대로 가자. 말자. 계속 공부하면서 대응을 해나가고 계획을 써나가는 과정인 거지. 그걸 예언처럼 이 종목 올 테니까 두고 보세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중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거 이거 개념이 굉장히 좋은데요, 진짜로. 작년에는 대표님 모든 정말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거의 다 투자를 했잖아요. 네. 주식 투자에서 네. 재미를 많이 보셨고 그러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약간 뚝 끊긴 그 느낌이 실제 있거든요. 주식 투자가 예전만큼은 좀 돈 굴리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투자는 되게 행운이죠. 투자를 하면은 3일 후에, 5일 후에, 10일, 20일 후에 플러스가 나 있을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 맞아요. 그죠? 예. 그거를 계속 느끼고 싶으면 여기서 기우제를 드릴 게 아니라 한국에도 다시 또 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거는 시장 마음이고요. 오고 네. 싶으면 오는 거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고 네. 그런 걸 원한다면 주식에서 찾으면 안 돼요. 채권에서 왔을 수도 있고 구리에서 왔을 수도 있고 암호화폐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런 시장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10년에 한두 번씩 와요. 만약에 그 시장을 찾는 게 본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장을 찾아다니는데 에너지를 써야 돼요. 어디가는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은 어딘가 꼭 주식이 아니라도 은이든 금이든 달러든 뭐 그쵸. 불이든 그렇죠. FX일 수도 있고 매일매일 10일에 한 번씩 90% 확률로 올라있을 가능성이 어딘가에서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 예를 들어 제가 네.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돈을 어디에 쓸 때가 있어요, 목돈을. 그래서 지금은 이 목돈이 자유 예금인가 그게 네. 수시로 뺄 거기에 지금 목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쓸 일이 올 연말 내년 초에 있으니까 지금 어디다 투자를 못 하겠거든요. 그쵸. 그러면 저는 약간 투자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네. 있는 거 이런 네네. 저에게 네. 시나리오가 있다면 좀 큰 개념인데 네.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관념 중 하나는 유동성에 대한 건데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뺄 수 있는 맞아요, 원금. 그 옵션의 가치는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예금이면 딴 데서 5% 벌 수 있는데 5%를 포기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돈을 뺄 수 있는 상품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과 다름없죠. 주식은 어떤 편이냐를 생각해 보면 주식은 아무 때나 원금을 뽑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죠. 네. 한 10년 정도 되면 원금을
뽑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예, 그 굉장히 정도는. 높아져요. 네. 유동성 자체는 거래는 많이 되지만 내 원금에 탁 치고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상품이잖아요. 물리기 시작하면 맞아. 3, 4년 물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기본이고 맞아요. 예. 그 4, 5년 후에 갑자기 한 방에 4, 5년치 수익을 주기도 하고 네, 맞아. 워런 버핏이 이런 표현을 쓰죠.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거대한 메커니즘이다. 아무 때나 돈을 뽑아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비싼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이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네. 근데 6개월 후에 쓰셔야 되니까 네. 아마도 굉장히 긴 비유동적인 투자를 하기 위함이겠죠? 아닌가? 맞아요. 10년간 묶여있는 그런 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돈. 근데 만약에 귀는 팔랑이는 법이니까 트렌드 팔로잉을 하고 싶을 때는 단기 투자자가 많은 시장을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단기 투자자가 많은 줄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한국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주로 단기 투자자가 많은 시장이어서 굵직한 트렌드가 거의 안 발생하죠. 특히 작은 종목들 막 1조 하는 거, 뭐 5조 정도 하는 것들은 큰 트렌드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고 대응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네. 반면에 S&P 500 같은 거는 2,000조짜리 회사가 지금 2개나 있는 게 S&P 500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 시장은 단기 트레이더가 깨작되는 장난치는 시장이 아니에요. 예.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의 국민연금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뭐 퇴직연금들이 매달 꾸준히 뿅뿅뿅뿅 찍히고 있고 그게 뒤집히려면 몇 년에 걸친 실패가 필요해요. 근데 언젠가 오겠죠. S&P도 끝없이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거는 꾸준히 적금하다시피 매수하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돈이 있으면 미리 넣어두면 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아이디어를 좋아한다면 느리고 거대한 트렌드, 스토리가 말이 되는 트렌드에 올라타서 오케이. 오랫동안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돼요. 먼 미래로 20년 후의 미래로 네. 2040년으로 보내고 2050년으로 보내면 10년도 모자라서 20년이요? 진짜. 그럼 수익률 자체가 더 비유동적인 것을 그냥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맞아, 이거 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네, 올릴 그래서 수 이제 있죠. 금리를 올리면 강달러가 되는 거 맞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네. 그거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금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표님. 그런데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그 연준이 무슨 얘기하는지 어떤 자산가에 투자할지 종목 공부해야지 재무제표 공부해야지 가치투자 공부해야지 원리원칙 공부해야지 철학 공부해야 되지 근데 추정도 한번 봐야지 못해. 다 못하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이 세상의 핵심 트렌드는 무엇이고 그 후에 그 자금을 뭘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가장 큰 컨셉 이런 얘기예요. 그 디자인 회사한테 디자인을 맡길 때 맡기는 사람이 달성해야 되는 것과 나의 욕구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맞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요새 유행하는 거 많지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또 못 만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필요하고 돈은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이런 데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나는 이런 결과가 꼭 필요합니다를 자기가 마음먹고 정리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공부하고 싶은 사람 솔직히 없거든요. 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거지. 그렇죠. 그죠? 공부는 안 하면서 경제적 자유는 원하죠. 근데 경제적 자유를 위해 모든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제일 필요한 공부는 자기의 자금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계좌의 회장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걸 벽에도 붙여보시고 전문가를 만날 때 네. 저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오케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와 오케이. 여기 모든 사람들이 종목 하나 알려주세요 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답이 나올 것이다. 사실 답변을 듣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게 투자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